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정우스쿨의 박정훈입니다. 방문 요양 사업,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중에서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상의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방문 요양 기관이 되겠죠. 이걸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될까요?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어질까요? 일단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얘기에 맞춰서 여러분 앞으로에 대한 사업 계획,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이 장기요양 기본계획 내용 지금 잠깐 보시면 복지부 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자, 우리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13년서부터 1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1차 기본계획이 2017년까지 진행되어진 후에 이제 2018년부터 또 5개년짜리 계획이 2022년까지 진행되어지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5년 계획에 맞춰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되어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방문 요양 사업에 있어서 이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방식 개편에 대한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계획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방문 요양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방문 요양 서비스는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죠. 그게 이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가사 수발, 이거 보통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두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한다면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급여의 대상자, 그러니까 노인에게 요양보호사의 어떤 신체적 접촉, 그렇죠? 그래서 손이 닿는 서비스, 이걸 보통 신체 수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닿지 않고 노인의 환경체계 내에 개입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통 이제 가사수발 또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 신체 수발 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욕창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사수발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또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방식 개편을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할 건데, 이제 조만간 이게 굉장히 크게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기본 툴은 이 가사 업무 비중이 서비스 제공 시간 전체에 있어서 50%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해놓고,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각각의 서비스의 종류별 수가를 접목을 해갖고 가사, 즉 식사나 또는 청소,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그러니까 직접적인 케어죠. 그러니까 신체 수발 서비스입니다. 요걸 5대5로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시간 비율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이 두 가지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하고 가사 수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 비중 가운데에서 지금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 가사 수발 서비스가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량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문 요양 서비스 가면은 주로 뭐 합니까? 집에 가자마자 이제 어르신 집안 청소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세탁할 거 있으면 세탁물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준비를 해 드려서 그걸 대접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거든요. 신체활동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서비스는 분명히 이제 단순한 이제 샤워를 포함한 목욕 서비스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사 수발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억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제책의 방법으로 수가를 차등화하거나 또는 가사 서비스의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사 수발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사 수발 서비스의 수가를 신체 수발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신체 수발하고 가사 수발을 나눠 놓고 30분당 수가에 있어서 이제 신체 수발이 가사 수발보다 2배 더 많이 급여를 받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또 가사 수발 서비스의 요건을 강화시켜서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가사 수발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만 가사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처럼 한국 상황에 적합한 예외 기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 가사 수발 서비스를 최대한 못 받게, 그러니까 가사 수발 서비스의 시간 총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앞으로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의 개편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신체 수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선진 서비스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신체 수발이 단순히 목욕이나 체위 변경 등이 아닌 노인의 기능적 실질적 태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마사지나 또는 이제 단순한 물리치료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이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신체 수발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사 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및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추진해갈 계획의 세부적인 계획으로 이제 미뤄두었습니다. 뭐 정리를 좀 간단히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체 활동 서비스하고 가사 수발 서비스가 있었을 때 가사 수발은 최대한 억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을 이제 최대한 줄이고 이제 신체 활동 쪽으로만 가겠다. 신체 활동 쪽에다가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배분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게 기존의 뭐 목욕이나 또는 체위 변경과 같은 단순한 신체 활동 서비스 능력이 아니라 좀 더 퀄리티 있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물리치료는 아니지만은 뭐 이제 뭐 마사지나 또는 이제 단순한 물리치료 서비스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요양보호사 습득하도록 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정부 방침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 이 방문 요양 기관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뻔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 총 제공되어지는 급여 시간이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왜요? 지금도 압도적으로 이제 가사 수발 서비스가 가사 수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이제 줄여야 될 상황이 온 거고요. 신체 활동만 한다고 본다면은 뭐 목욕, 그 다음에 뭐 체위 변경, 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낸다고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뭐 치더라도 지금 제공되어지는 이 1회당 한 번 방문당 3시간 정도의 서비스보다는 훨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방문 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기관장님들한테 굉장히 이제 수지 타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좀 또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2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의 전반적인 이 기본적인 틀과 프레임 안에서는요, 이 단순한 이 방문 요양 서비스나 방문 목욕 서비스는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통합재가나 또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 체제 위주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수익성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 방문 요양 사업을 도전하시게 된다면 좀 낭패를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이제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요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제 정부의 틀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이제 통합재가 서비스 위주로 이 재가급여 전체를 이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조하셔서 방문 요양 기관 설립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을 조금 이렇게 아울러서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발표되어진 이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는 거죠.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행복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